남편의 인생 2막 설계도에는 없던 내목, 황혼 이혼과 함께 청구하다. 이영숙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 전 박기준 씨의 아내가 되던 날 그녀는 평생 이 남자와 함께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을은 아름다웠지만 영숙 씨의 가슴은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남편 박기준 씨가 대기업 상무 자리에서 은퇴했을 때 영숙 씨는 진정한 인생 2막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손잡고 영화도 보러 다니는 그런 달콤한 시간을 꿈꿨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이서 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기준 씨의 은퇴는 영숙 씨에게는 재취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 박기준 씨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하게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회사 출근 시간처럼 엄격한 생활 루틴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기준 씨는 소파에서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여보, 밥은 언제 돼? 7시 30분에 먹어야 속이 편한데. 식탁에 앉으면 기준 씨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영숙 씨가 40년 동안 공들여 만든 반찬을 봐도 응 혹은 짜다 같은 단답형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낮잠, 일어나면 텔레비전. 그의 은퇴 후 스케줄은 오직 영숙 씨의 노동력에 의존한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의 새끼 식사를 책임져야 했고 이웃들은 그를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쉼없이 돌아간 세탁기처럼 영숙 씨의 삶은 기준 씨의 식사 시간표에 묶인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남편의 연금 400만 원이 매달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되듯 자신의 40년 노동도 매달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무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는 기준 씨의 기분을 맞춰주려 큰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의 은퇴 기념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 떠올랐습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은 오랜만에 외식할까? 당신 좋아하는 한정식집 새로 생겼던데. 그녀는 은퇴 후 처음으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기준 씨는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영숙 씨가 건넨 말이 오늘 날씨는 어때? 그 정도의 가벼운 질문이라는 듯이요. 외식? 나가서 사 먹으면 돈 아깝지. 집에 쌀 있는데 뭘. 괜히 밖에서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 김치찌개나 끓여. 그 네 글자가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녀는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고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40년 결혼 생활의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가사 도구였을 뿐 사랑하는 아내도 대화할 동반자도 아니었음을. 40년 결혼 생활은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영숙 씨의 일방적인 봉사 계약이었다는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텔레비전만 보던 기준 씨도 결국 무료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백만 원짜리 고급 DSLR 카메라를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생 돈 아깝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단숨에 큰 돈을 쓴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 카메라를 볼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준 씨는 곧 시니어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매주 주말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복을 갖춰 입고 출사를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는 영숙 씨가 차려주지만 그는 주로 영숙 씨에게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찍은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정작 영숙 씨의 하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취미를 즐기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기준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독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재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카메라를 만지거나 동호회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영숙 씨를 대할 때는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마음을 먹고 먼지가 쌓인 기준 씨의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책상 구석구석을 닦다가 책상 서랍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테이프로 고정된 얇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기준 씨가 평소 중요한 서류는 꼭 금고에 넣었기에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준 씨의 연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며 영숙 씨는 40년 동안 이 돈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는 영숙 씨의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있는 작은 임야의 부동산 등기 서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기준 씨의 이름만 단독으로 적혀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기준 씨의 비상금 통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된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기준 씨는 은퇴 후 영숙 씨와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사람들과 자기만을 위한 인생 2막 별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쌓아온 부부의 공동 재산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준 씨는 평소와 달리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그는 식탁에 앉아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이 영숙 씨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봐. 우리 화곡동 아파트 팔고 강릉으로 내려가자. 내가 말이야, 동호회 사람들하고 함께 강릉 근처에 그림 같은 땅을 샀어. 거기에 작은 별장을 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딱 그림 같은 노후지. 그의 눈은 그림 같은 노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파트는 두 사람이 40년 동안 자식들을 키워낸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영숙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동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계획에 따라야 하죠? 나는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꺼내는 이 모든 말을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기준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아파트 처분해야 그 땅에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당신은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장아찌나 담그고 따뜻한 밥이나 해주면 돼. 기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영숙 씨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영숙 씨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준 씨는 이미 자신을 강릉 별장의 식모로 낙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영숙 씨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독단적인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한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사준 낡은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하는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했고 영숙 씨는 그 설계도에 보이지 않는 배경, 심지어 처리해야 할 짐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영숙 씨는 새벽녘 결국 서재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의 사진 동호회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차갑고 계산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아파트 파는 걸 좀 반대하는데 내가 잘 설득해서 집 팔고 강릉 땅에 투자해야 돼. 연금으로만은 부족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영숙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톱이 부러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닌 재산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었고 그 계약은 남편의 이기적인 욕심 앞에서 완전히 파탄난 것입니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자신이 잡아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40년 동안 빼곡히 적어온 가계부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고 친구들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은 명백한 재산 유기와 정서적 유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40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독단적으로 공동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 때문에 영숙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제가 집안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받을 몫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아파트는 영숙 씨가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만든 공동의 결실입니다. 남편 연금 통장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 형성된 모든 재산은 50%를 기준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0년 주부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영숙 씨에게 벼락 같았습니다. 40년간 당연히 무보수로 했던 일들이 내 몫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황혼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받은 기준 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내가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당신이 복에 겨워서 이래. 내가 당신 먹여 살렸으면 됐지. 무슨 재산 분할이야.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 거 아니었나요? 법이 판단하게 합시다. 법정안은 엄숙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기준 씨는 여전히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그는 고성을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여자가 노망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먹여 살리고 애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산은 다 제 이름으로 모은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아내가 뭘 했다고 절반을 달라고 합니까? 기준 씨는 이 자리에서까지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렸다라는 논리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냉정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기준 씨가 자랑스럽게 찍은 동호회 사진들과 그 사진보다 더 중요한 강릉 임야 등기 서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동재산을 처분하여 오직 본인의 취미와 계획만을 위한 사적 자산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이는 동반자적 관계를 명백히 파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바로 영숙 씨가 40년 동안 한자 한자 눌러 쓴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변호인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가계부에는 단순한 지출 내역뿐 아니라 40년 동안 원고 영숙 씨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포기한 시간과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계부야말로 40년 무형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숙 씨는 그 가계부를 바라보며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었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기준 씨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피고 박기준 씨는 아내와 이영숙 씨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독단적으로 공동재산의 처분을 계획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원고 이영숙 씨의 40년 가사 노동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여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 이영숙 씨에게 귀속시키고 남편의 연금 등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해 50%를 분할 지급하라. 기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인의 제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나, 이영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고 독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영숙 씨의 발걸음은 40년 만에 가장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기준 씨는 결국 법원에서 분할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 갔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차려야 하는 현실 삼식이가 되었고 김치찌개 한 그릇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취향대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취향에 맞춰 꾸며왔던 집이 비로소 영숙 씨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복지관에 가서 사진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남편처럼 비싼 카메라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찍는 사진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라 텃밭의 푸른 상추, 친구들의 환한 웃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차려놓은 따뜻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수업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40년 전 결혼 사진 속의 어색한 미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빛나고 당당했습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액자 속에서 빛나는 주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비록 황혼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함께 노후를 설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각자 나만의 노후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황혼기는 40년 동안 쌓아온 동반자 관계의 정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 박기준 씨처럼 한쪽이 상대방의 40년 노동을 당연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만 밀어붙일 때 결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이 영숙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가사 노동이 곧 재산 증식에 대한 정당한 기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남편들은 이제 아내의 시간과 노동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남은 세월을 꾸려 나갈 때 여러분의 황혼기는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